안녕하세요. 문학태교를 구독하시는 우리 엄마님들 모두 잘 지내셨지요? 아기 천사가 찾아온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4개월 임신 중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3개월까지의 시간은 조기 유산의 위험 때문에 다소 조심조심해야 했던 기간이었지요. 하지만 4개월까지도 그러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만큼 우리 조금만 더 아기 천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로 합시다. 우리 엄마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태교하세요. 이 질문처럼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또 있지요. 아기 태명이 뭐예요? 저 역시 강연장에서 만난 예비 엄마 아빠님들께 가장 많이 묻곤 하는 질문인데요. 행복이, 사랑이, 축복이, 촛불이, 열매, 푸름이 등등 수많은 태명을 들을 때마다 저도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지고 같이 그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충동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태명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엄마 아빠님의 얼굴이 종종 발그레하게 물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차 만나게 될 우리 아기의 이름인데도 괜히 부를 때마다 쑥스럽고 어색하기만 하다는 거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엄마님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님이 학생이던 때 국어 혹은 문학 시간 교과서나 선생님을 통해 이미 접했을 수도 있는 작품인데요.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 한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배 위에 살포시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아주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떠셨나요? 예쁜 꽃 한 송이가 엄마의 마음속에서 손짓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우리 엄마의 몸과 마음속에는 정말 꽃 한 송이가 자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꽃의 이름을 엄마는 어떻게 불러주고 있을까요? 태명이란 어쩌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아기 천사를 하나의 눈짓이 되게 하고 소중한 꽃이 되게 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태명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은 봄날 꽃들을 바라보듯 평온해질 수 있는데요. 축복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는 3가지의 소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감. 가슴속에 슬픈 생각을 품었다가도 또 미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뻔하다가도 아, 우리 축복이가 듣고 있지? 그래 좋게 생각하자. 예쁘게 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달리 가질 수도 있답니다. 축복이의 엄마답게 되도록 밝은 생각, 고운 말을 쓰려는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연대감. 축복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 아빠님은 지금부터의 삶은 둘이 아닌 셋 혹은 넷 이렇게 늘어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둘에서 셋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부담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둘이서 느꼈던 인생의 희망과 사랑,
감동과 같은 가치를 함께하고 나눠주고 싶고 더해주고 싶은 존재가 셋, 넷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며 그 아름다운 가치들은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더해질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따뜻하게 덮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은 이처럼 책임감과 연대감을 확인할 때마다 덩달아 오는 감정, 바로 행복감입니다. 축보가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기 천사가 엄마님의 삶 속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다소 좁고 불편할 수 있는 엄마 뱃속에서 잘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님의 주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올 거란 사실을 꿈꿀 수 있습니다. 곧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님은 행복한 순간순간을 확인하고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답니다. 어떤가요? 태명을 부르는 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를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일처럼 값진 일이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자리한 소중한 꽃을 위해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문학태교를 구독하시는 우리 엄마님들, 임신 4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식사하기 조금 힘드시지요? 태교 강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입덧 증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엄마님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강연기관에서 정성스레 준비해준 간식들을 눈으로만 보며 드시지 못하는 엄마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태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입덧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강연장을 찾은 다른 엄마님들과 서로 고민해보고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식사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엄마님들도 계시긴 하답니다. 오히려 먹덧이라고 하여 임신 전보다 식사량이 늘어서 걱정이라고 푸념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엄마님들 덕분에 다른 엄마님들도 덩달아 즐거워지고 대리 만족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입덧이 없는 엄마님들이라고 하여 안심할 수만은 없겠지요. 곧이어 받게 될 임신성 당뇨 검사에 유념하며 식사량을 적정선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입덧을 이겨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긴 할까요? 입덧은 임신으로 인해 엄마 몸에 급격하게 일어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대부분의 엄마님들이 겪게 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보기로 합시다. 나름 임신에 있어 선배인 엄마님들의 조언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면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규칙적인 식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조금씩 천천히 또 자주 먹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또 엄마님 개개인에게 이상하게 이거 먹을 때는 괜찮네 하는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찬스 음식을 각각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떡볶이라면 아기 천사를 생각해서 조금은 덜 맵게, 만약 돼지갈비라면 조금 더 싱겁게, 혹은 제철 과일이라면 더욱더 싱싱하게 먹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엄마님들이 입덧이 극심할 때 상큼한 과일을 먹었더니 의외로 괜찮아졌더라고 이야기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상큼 달콤한 키위는 비타민C는 물론 임신 여성에게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엽산이 풍부하다고 하니 기분에 따라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 참다래 등을 골고루 번갈아 가며 먹어보도록 합시다. 상큼한 샐러드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시원한 생과일 음료로 만들어도 좋고 달콤한 과일잼으로 만들어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님, 아직까지도 엄마 몸에는 겉으로 확연히 드러날 만큼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요. 하지만 우리 엄마님 마음은 조금 어떤가요? 입덧 때문에 힘들고 유난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는 않는지요. 실제로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의 기복도 심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잦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엄마님과 아기 천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지요? 무서운 생각, 끊이지 않는 걱정, 풀리지 않는 문제들보다는 엄마가 인생에서 느꼈던 사랑이란 감정과 행복감, 뿌듯함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봅시다. 임신 4개월을 맞이한 엄마님들께 저는 안데르센 혹은 톨스토이나 생텍쥐페리의 아름다운 동화들을 종종 추천하곤 하는데요. 어릴 적 엄마의 책장에서 자주 꺼내보곤 했던 예쁜 공주와 귀여운 동물들,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파가 그려져 있던 그 동화책을 말이지요. 물론 어릴 적 보았던 책이기에 엄마님은 이미 동화의 결론을 알고 있겠지요. 곧 엄마는 특별히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쿵 하고 놀라게 하는 결말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랏빛 꿈들이 많고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들도 풍부했던 소녀 시절. 그때의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 보기로 해요. 언젠가 사석에서 만났던 엄마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입덧이 몹시 심해 임신 전보다 오히려 체중이 쭉쭉 줄고 있어서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그래도 뱃속 아기를 위해 영양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부러 하루 한 줌씩 견과류라도 꼭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넓적하게 생긴 토르티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번뜩 좋은 생각 한 가지가 떠올랐고 토르티아를 사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지요. 프라이팬을 뭉근하게 데우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뒤 토르티아 한 장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그 위에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한 봉지를 뜯어서 흩뿌리듯 올려주고 냉동실에 몇 달째 잠자고 있던 피자 치즈를 듬뿍 뿌려줬습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 뚜껑을 닫고 치즈가 다 녹을 때까지 살짝 익혀줬더니 금세 견과류 피자 한 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신 꿀이 한 병 있어서 그걸 한 움큼 떠서 피자 위에 살짝 뿌려 먹으니 근사한 카페에서 먹었던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힘든 입덧도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요. 그 엄마님께 저는 토르티아 엄마라고 귀여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토르티아 엄마의 이야기처럼 우리 엄마님께도 입덧을 이길 수 있는 엄마님만의 사랑스러운 방법이 발견되길 바라봅니다. 엄마님, 임신 4개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뭉클하고 감동적인 문학작품들을 만나보세요. 동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견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더 평온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 고귀한 엄마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엄마님께서 꼭 지키고 있는 아기 천사님도 함께요. 그럼 5개월 때 다시 만나기로 해요. 문학과 감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태교 시간을 응원합니다.